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대통령실은 응우옌 수언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국빈 만찬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설명을 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개성과 실용적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내외 귀빈과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전 약속대로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린 만큼 일반인 출입 통제 등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번 국빈 만찬 행사 준비 때도 영빈관 권역을 제외한 본관, 관저, 상춘제, 녹지원 등은 관람객들에게 정상적으로 개방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청와대 영빈관의 역사와 전통을 개성하는 한편 국격에 맞는 행사 진행을 위해 영빈관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발표된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길 때의 설명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 직후에 용산 이전을 설명을 할 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여기서 나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변인의 설명은 청와대를 역사적 건물로서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영빈관을 사용하는 것은 뭐 탓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 근처에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전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영빈관 신축 계획을 포기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끝나는 문제냐 하면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 국민들의 불만은 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하나 이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실 이름을 짓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국민들을 상대로 모집을 했는데 모집해 놓고 또 후보 이름 몇 개가 뽑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무런 설명 없이 대통령실 이름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온 걸 이제는 잘못된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 없는 대통령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뭐 부르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백악관이면은 백악관이든지 청와대든지 그 전에 이름 경무대라든지 뭐 엘리제 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아주 상징성이 크죠. 그래서 이름 안 짓는 걸 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서 영구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청와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산 근방에 국격에 맞게 국제 공모를 통해서 근사한 건물을 짓고 거기는 반드시 집무실과 관저를 같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대로 된 대통령 궁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양해해 줄 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여기 입주하지 않겠다. 다음 대통령부터 입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떨까요? 아니면은 청와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청와대로 돌아가되 다만 지금 청와대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집무동을 새로 현대식 건물로 새로 짓든지 하는 방식. 그 다음 방식이 있느냐?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신축한다. 어느 쪽이든 반발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지금 저 용산 집무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파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에 따른 불편, 그리고 경찰력의 낭비, 그리고 위험,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통령 집무실이 국격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이 군사 용도로 만들었는데 국가 원수용으로 개조를 해 놓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런 공간에서 일을 하면은 그야말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식으로 두서없이 일을 하게 된다 하는 불편, 그리고 연달아 군 지휘부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실 이름을 짓지 않는다. 그것과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행사를 했다 하는 것이 서로 어울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을 하다가 저지되었습니다. 그게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런데 사실은 청와대 이전도 천도에 못지않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광화문에 있는 겁니다.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국민 동의 없이 서둘러 허둥대면서 한 결과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어떤 흠결을 만들었는지 이걸 한번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싸우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평양 정권과 대한민국이 대결할 때 그 힘은 평양이 정통성이 있느냐, 서울이 정통성이 있느냐, 서울 중에서도 광화문이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대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파들이 왜 자꾸 세종시로 옮기자는 이야기를 불쑥불쑥 하느냐 하면은 국가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겨가지고 평양보다 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말한 나는 남쪽 대통령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은 남쪽 대통령인데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무슨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축켜 세우는 이유는 서울의 정통성을 약화시켜가지고 평양을 드높이겠다 하는 데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좌파들이 세종시로 옮기자,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자 하면은 그건 사실은 수도가 세종시로 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